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또 모자라서 다른 국무위원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예, 이거 좀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또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이다, 내란 음모다 뭐 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도 너무 큰 무리수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그것도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그거 헌법에 예. 그 위반되는 거 아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는 파면당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죠. 예.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뭐야?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네. 이미 결론난 얘기를 다시 한다? 네. 이상하잖아요. 예. 또 헌법재판소법에도 분명히 쓰여져 있고 법치주의의 기본은 일사부재리예요. 예. 한번 끝난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뭐 한다는 게 법을 흔든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아해 하는 거고 또 게다가 국무위원들을 갖다 다수를 또 뭐 줄탄핵시켜서 예. 국무회를 마비시키겠다 네.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죠. 이렇게 반대측 국힘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이니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조문을 좀 찾아보니까 네. 국무회의의 뭐랄까 그 개의 조건이 있어요. 개의 요건이 예. 과반수로 돼 있는데 네.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예, 그걸 개정을 할 수 있는 바꿔야 거죠? 되는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 볼 때는 대통령이니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너무 줄타내기 시작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그 부분을 이제 대통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4분의 1이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낮춰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탄핵제도 자체가 예. 공무원이 그냥 잘못한 거를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징계를 하면 될 일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딱 하나로 구성돼 있어요.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는 거는 이 공무원이 파면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만일에 파면할 사유도 아닌데 뭐 정직 3개월이나 감봉이나 이 정도 되는 사유 가지고서 지금 자꾸 탄핵 소추를 남발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남발이란 표현도 쓸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점점 불리한 것만 자기한테 쌓고 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럴까? 네. 이제 그런 그 것들이 저 왜-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 리스크고 네. 그 사법 리스크를 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정치인으로서 네. 떳떳하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많다. 그것이 네. 범죄 행위다라고 예.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아가면서 내가 죄가 없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고 국민 앞에 거봐라 내가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의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있고 예. 그 와중 속에서 상대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금 빨리 탄핵을 시켜라라는 쪽으로다가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주말 동안 뭐 탄핵 반대 집회도 모이고 있고 탄핵 찬성 집회도 연일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뭐 보수 집회 쪽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신을사오적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쓰거든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너무 공개적으로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뭐 그거야 이제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개 제가 이번에 이제 광화문 그 집회를 거의 개근을 했어요. 야, 계속 예, 나가셨군요. 계속 나가서 봤어요. 예.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전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내전 상황을 재판 절차를 통해서 가라앉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꾸준히 봤는데 예. 현재 그 광화문의 상황은 탄핵 반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꾸준히 많았어요. 아. 초반에는 탄핵 소추 의결할 때만 해도 예.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훨씬 컸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두세 주 지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바뀌면서 거의 요즘에는 뭐 한 2배 이상은 꼭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스트리트에서 이야기하는 연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흥분을 한다고요, 주로. 네. 흥분하니까 이제 말이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을사오적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웬만하면 그 프랭카드에 보게 되면은 뭐 죽이자 살리자 이런 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과격해진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4월 18일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식물원제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선고를 못할 경우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채로 퇴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퇴임을 앞둔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좀 연장하자 이런 법안을 좀 논의한다고 해요. 이거 자체는 좀 위헌적인 법 개정 논의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헌법에 위반된다 뭐 이렇게는 보진 않아요. 그렇게 예. 보진 않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한시적으로? 아니 한시적으로는 아니고요. 예. 법률을 개정해서 네.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제 다음 재판관 선임 때까지 이제 그 임기를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조항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임기 조항, 만료 조항뿐만 아니라 정년 조항도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있다고요. 예. 어, 임기 이런- 6년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임기도 있고 그다음에 70세까지밖에는 뭐랄까 정년이 70세예요. 그러니까 네. 네. 60한 6세쯤 이제 재판관이 되면은 4년 뒤에 이제 퇴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조항들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더 연장해서 한다는 그 조항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가 가까이 오면은 원래는 미리미리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도 미리 준비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 거는 국회 특히 이제 야당의 문제점이 컸었죠. 네. 이거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전에 사실은 이 8인 체제 이전에 6인 체제로 가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국회가 선출해야 되는 몫이에요. 세 분 다. 네, 맞아요. 예, 그때 국회에선 선출하지 않았어요. 예. 민주당이 그때는 선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그대로 놔두고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상태에서 뭐만 했냐면은 검사 또 방통위원장 또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 의결을 계속했어요. 예.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단 말이에요. 예. 직무가 정지가 되면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네. 그 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걸 노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일을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계속 탄핵 소추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보고 나서 국회가 이제 와서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국회 스스로 지금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반성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정당인지 아니면 지금 붕당 체제로 가고 있는 건지 예. 하는 걸 스스로 돌아보려야 된다. 왜냐 민주당의 원류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그런 분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5천만 국민의 다음 앞길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네. 다수당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당장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네.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정치의 핵심은 국민이고요. 예. 국민의 미래라고요. 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인식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아마 비상계엄 전에 그 당시에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에만 더 집중을 했던 민주당이 예. 비상계엄 이후가 되니까 뭐 빨리 이제 재판관들 임명도 서두르고 예. 뭐 그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나오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질문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까 하는데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무죄로 뒤바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에서 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기 자판이라는 개념을 좀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파기 자판이 이루어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공세를 펴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죠. 파기 자판의 가능성? 예, 그렇습니다.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2심 재판에서 위법성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볼 때 충분히 모든 증거가 다 수집됐다고 볼 때 스스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은 자판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파기환송하는 거는 위법사항이 발견됐는데 이거 2심에서 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 그때 환송하는 거고 네. 원래 그렇지 않으면 파기자판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1심, 2심에 거쳐서 충분히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대법원에서 파기한다면 자판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